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7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슬라이드 크기 지시가 되어 있네요. A4 용지로 꼭 맞춰주셔야겠고요. 슬라이드는 총 6장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1번부터 순서대로 꼭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글꼴과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에 대해서도 그림자나 외곽선들 보이는 대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요. 1번에다가는 생략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의 도형과 하단에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가 있는데요. 이걸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해서 작업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림을 삽입하실 때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경로 찾아서 그림을 삽입해 주세요. 그럼 전체 구성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슬라이드의 크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슬라이드의 크기 지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용자가 지정하겠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A4 용지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확인 단추 누르시면 최대화와 맞춤 확인이 있는데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누르고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슬라이드는 총 6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슬라이드를 홈에 가셔서 새 슬라이드 추가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2번과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자유롭게 도형을 넣어줄 수 있도록 아래쪽은 비워놨고요. 3, 4, 5번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표, 차트를 넣을 수 있도록 새 슬라이드에서 제목 및 내용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똑같이 넣을 때는 다시 고를 필요 없이 위쪽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추가가 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아래쪽이 비어있는 아이를 고르기 위해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시고요. 제목만 있습니다 라고 선택할게요. 슬라이드 6장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두 번째와 여섯 번째는 제목만, 그리고 3, 4, 5번에 대해서는 제목과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보일 거고요.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1번이라고 붙어있는 친구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도형이나 그림을 넣으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반복적으로 보여야 되는 도형 그리고 아래쪽에 로고, 번호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을 선택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깔려있는 도형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죠.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도형을 길게 깔아 줄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선이 없습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대해서는 없다 라고 도형의 윤곽선 없음. 채우는 색깔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문제들은 흑백이기 때문에 짙어 보이는 아이는 짙은 색으로, 옅어 보이는 아이는 옅은 색으로 임의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화살표를 또 얹어 보도록 할까요? 삽입의 도형. 노란색의 조절점 이용하시면 이렇게 모양 살짝 수정 가능하고요. 역시 테두리는 없습니다. 윤곽선 없음. 색깔은 짙어 보이니까 그대로 둘게요. 아래쪽에 깔려있는 제목이 도형보다 위에 올라와야 되니까요. 제목 들어있는 도형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글꼴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도둠의 40 흰색 가운데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글자에 대해서 홈에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도형의 중간에다가 놓으시면 적당히 예뻐 보이죠? 모든 아이들의 이렇게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단 로고를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고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죠. 그 안에 픽처라는 방이 있습니다. 로고 1번을 하단에 로고로 넣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삽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아까 가운데쯤에 있었었죠? 가운데에 배치하겠습니다. 하단의 로고는 배경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형식이 뜰 거고요. 거기서 색깔을 투명하게 지정하겠다 라고 투명색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 쫓아다니죠. 회색 부분을 클릭하셔서 지워주시면 투명하게 될 거고요.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샵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페이지의 번호입니다. 슬라이드 번호는 오른쪽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거 맞으니까 이대로 두고 나오시면 될 텐데요. 모든 슬라이드들이 다 제목 도형이나 하단에 로고 들어있어도 되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굳이 도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형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슬라이드 마스터는 닫고 나오도록 할까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첫 번째에만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요. 슬라이드 번호가 분명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걸 보고 나왔는데 여기선 보이지가 않네요. 삽입에 슬라이드의 번호를 보일 수 있도록 슬라이드 번호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체크를 하고 나오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2, 3, 4, 5, 6까지는 번호가 보이죠? 전체 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만큼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제목 부분은 지워줄 거고요. 도형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삽입에 도형. 클릭 드래그해서 커다랗게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거기에다가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 삽입 아닙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형식 보이시죠? 도형의 채우기에서 그림으로 채워주겠다. 우리의 파일을 찾아오시면 되겠죠? 그림에 대해서 투명하게 50% 지정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는 상태에서도 50% 투명하게 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보이지가 않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림의 서식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채워주는 거 거기에서 투명도를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투명도는 50% 살짝 희미해진 거 보이시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위쪽에 있는 쉐이프 형식에서 도형의 효과를 가셔도 되고 찾기 편한 데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자를 닫아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서식 상자를 열게요. 여러분들은 창이 넓을 테니까 항상 띄워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워드 아트 삽입하도록 할까요? 삽입에 워드 아트. 가장 밋밋한 첫 번째 친구를 선택할 거고요. 타이핑하도록 하죠. 글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에 굵게.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림자도 필요가 없으니까 쉐이드도 지워줄 거고요. 변환을 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살짝 꺾여져 있는 모양 보이시죠? 이건 홈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쉐이프 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도형에 대해서 그리고 글자에 대해서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글자 작업을 하고 있죠. 워드아트의 효과에서 변환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반사 효과도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텍스트의 반사.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다 배치할 거고요. 배경의 회색을 투명하게 지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형식이 뜨죠? 거기에서 색깔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났네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제목부터 넣어보도록 할까요? 목차.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 도둠의 24라고 하는 건 목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래쪽에 있는 이 글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도형을 넣도록 하죠. 삽입에 도형.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형식이 보일 거고요. 방향을 좌우로 대칭시켜 줄 수 있죠. 선에 대해서 선이 없습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꼭 선에 윤곽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셔도 돼요. 도형 바깥에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상자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어서 이만큼이라고 몽땅 드래그 하고요. 복사할 겁니다. 왼손의 도움을 받을게요. 컨트롤을 누르고 도형에 갖다 대시면 더하기 단추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글자들을 한꺼번에 싹 다 잡아서 글꼴 도둠의 24라고 적용할게요.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삽입에 그림. 문제에서는 그림 4번을 갖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 개의 그림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와 있죠. 일부분은 잘라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그림 4번을 삽입할게요. 여기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형식이 뜰 텐데 자르기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할 거고요. 세부 조건을 보시게 되면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1번은 얘를 가리키는 거죠. 중국 온라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요. 삽입해서 하이퍼링크. 현재의 문서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문제에선 슬라이드 5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했네요. 슬라이드 5번 확인. 링크가 걸렸다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제목부터 넣도록 하죠. 아래쪽에 텍스트를 넣으실 때에 영문과 한글의 너비가 다릅니다. 그럴 때는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를 해다가 서로 창문의 크기를 다르게 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영문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고 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 머리 기호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커머스라고 하는 문단에 대해서 홈으로 가시게 되면 글 머리 기호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 친구들은 한 발짝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죠.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해서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호 맞춰줄게요. V체크 모양. 기호를 다 맞췄으면 글꼴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공희, 굴림과 줄 간격 1.5라고 하는 건 똑같네요. 몽땅 다 블록을 잡으셔서 글꼴은 굴림, 줄의 간격 1.5. 같은 아이는 한꺼번에 잡아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요만큼은 글자의 크기 24에 굵게, 아래쪽은 글자의 크기 20,
상자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서비스에서 끝나도록 상자를 조절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상자의 테두리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예요. 상자의 크기를 조절하셔서 한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상자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고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미디어를 찾겠습니다. 비디오를 넣으시면 되겠죠. 시험장에 문서 안에 ITQ 안에 피처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동영상을 불러내시면 되겠고요. 동영상을 삽입하고 계시면 이렇게 비디오의 형식과 재생에 대해서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으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재생하는 부분을 시작하는 걸 자동으로 시작해라, 반복적으로 재생해라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입니다. 표의 범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제목부터 넣도록 할게요. 표를 만들겠습니다. 표 삽입 단추 눌러주시고요. 열은 2열, 행은 3행. 확인 단추 누르시면 세 줄에 2칸짜리 만들어지죠. 조절점 조절하셔서 왼쪽과 위쪽에다가는 도형 넣을 공간 확보를 해주세요.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도형과 표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굴림의 18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표를 작업했으니까 표의 스타일부터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안에 커서가 들어있을 때는 테이블 디자인이라고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5번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찾겠습니다.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 똑같은 아이를 찾았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에 체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들이 알록달록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만큼은 이라고 하셔서 머리끌과 줄무늬 행은 체크를 해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알록달록한 게 사라지죠. 글자의 모양 굴림의 18 맞춰주도록 할까요? 홈으로 가셔서 글꼴 맞추겠습니다. 가운데다가 맞춰줄 거고요. 위아래도 중간에다가 맞추도록 하죠. 좌측에 있는 도형의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상단의 도형의 경우에는 2개를 조합해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죠. 도형들을 넣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도형에 대해서 선이 없다라고 하는 언급은 없으니까요. 선은 그대로 둘게요.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도형의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고 했습니다. 지시사항에 맞춰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서 복사. 입력이 끝났으면 모든 아이를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글꼴 다시 한번 맞춰줄게요. 굴림의 18. 색깔은 까맣게 보이죠? 5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제목부터 넣어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만들겠다라고 차트 삽입 단추 눌러주시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겠습니다. 확인.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입력창이 보입니다. 항목 1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2020년, 항목 2번에 2021년.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연도가 붙는 거 잘 맞춰서 제작을 해주도록 하세요. 계열 1번에 판매액, 데이터 입력은 여기까지만 필요한데요. 계열 3번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울지라도 자리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가장 구석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화살표 이렇게 보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난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를 바꿔주시게 되면 막대가 이렇게 2개만 만들어지는 거 확인 가능하네요.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으면 더 이상은 데이터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 거고요. 차트에 대해서 묶은 세로 확대형이고 글꼴이 도둠의 16입니다 라고 했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 보입니다. 여기에서 글자의 모양은 홈으로 가셔서 한꺼번에 맞춰주도록 할게요. 도둠의 16. 모든 글자가 다 똑같은 크기를 가지게 되었고요. 외곽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글자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죠. 차트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바꿔주는 건 서식입니다. 채워주는 색깔, 그리고 테두리의 색깔, 테두리에 어떤 색이라고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테두리가 있다라고만 했으니까 검정색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차트의 제목 맞춰보도록 할까요? 글꼴에 대한 건 홈으로 가서 맞춰주세요. 굴림의 24, 굵게. 채운 색깔, 테두리, 그림자 효과들은 홈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다시 차트 디자인과 서식으로 가시게 되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거고 서식은 하나하나 바꿔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건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그림자가 있어요 라고 그림자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오프셋 오른쪽. 차트 영역에 대해선 노란색으로, 그림 영역에 대해선 흰색으로 채워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차트 안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차트 영역이다, 그림 영역이다, 계열이다 라고 이름이 뜹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셔서 채워주겠습니다. 서식에서 채워줄란다, 노란색. 그림 영역에 대해서 채워줄란다, 흰색. 데이터 서식에 보시게 되면 성장률 계열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바꾸는 건 아니고 성장률에만 바꾸는 거니까요. 이렇게 주황색의 막대 잘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성장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성장률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할래요 라고 체크 꼭 하고 나오세요. 확인. 값을 표시할 때에 2020년의 성장률 계열만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이면 요 동네인데요. 성장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주황색 꺾은 선 여기를 말하는 거죠. 얘는 이라고 선택하시면 모든 꺾은 선이 선택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2020년만 남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의 레이블을 추가해 줄 거예요. 다만 그 레이블의 위치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표식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요 아이는 이라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불러내겠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라고 하니까요. 여기에서 아래쪽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위치가 바뀌죠. 지시사항에서는 여기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언급이 없는 건 우리가 직접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나가는 요 선들이 눈에 거슬립니다. 요 눈금선은 이라고 선택해서 지울 거고요. 표식도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여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좀 커 보이니까 표식을 콩 찍으셔서 역시 표식에 대해서 서식을 바꿔주면 되겠죠. 채우기에 가시게 되면 선에 대해서 표식에 대해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기본 설정으로 바꿀 거고요. 모양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꿔줄 겁니다. 크기를 2배로 한 10 정도로 키워볼까요? 그러면 좀 더 잘 보이겠죠? 아래쪽에 표도 넣어주도록 할까요? 차트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은 추가해 주겠다라고 더하기 단추 혹은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를 추가하겠다라고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데이터에 테이블 표를 추가할 거다. 범례 표시를 포함해서 라고 하면 이렇게 범례 표시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아래쪽에는 범례는 필요가 없겠죠. 이 친구는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얼추 모양이 다 만들어졌는데요. 왼쪽에 0부터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데 결과물에 보면 하이픈 모양이고요. 보조축에 대해서는 0부터 50까지인데 우리는 45까지 간격도 좀 다르죠. 하나하나 선택을 하셔서 역시 서식으로 갑니다. 최대값이 14만인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간격이 2만인 것도 맞습니다. 다만 표시를 해줄 때 표시 형식에서 통화가 아니라 회계라고 바꿔줄 거고요. 그러면 빼기 표시 이렇게 보이시죠? 하지만 원 표시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기호는 없애도록 할게요. 보조축에 대해서도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기본 단위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최소는 0, 최대는 50, 기본 단위를 1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얼추 비슷해졌고요. 선의 색깔이 좀 흐려서 안 보인다 싶으시면 선에 대한 색깔들 짙은 색깔로 바꿔주도록 하죠. 도형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삽입해라 라고 했습니다. 삽입해 도형. 도형에 대해서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도형 스타일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미세효과 파랑의 강조 1. 글자에 대해서도 굴림의 18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주세요.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도형들 깔아주면 될 텐데 도형뿐만 아니라 스마트 아트도 있다라고 하는군요.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는 이런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로 제작을 한 거고요. 납작납작한 아이들은 평평한 아이 다 도형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선도 도형에서 제작을 합니다. 삽입의 도형 가시게 되면 이어지는 선 보이시죠? 구부러진 양쪽 화살표
도형에 가까이 갖다 대시면 이어질 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도착하는 지점에 점 정확하게 갖다 놓으시고요. 윤곽선에 대해서 두께값이나 화살표 모양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색상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색상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적당하게 바꿔주세요. 글자들에 대해서 굴림의 18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홈으로 가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깔들은 까맣게 보이는 친구들은 검정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도형 이외에 스마트 아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삽입의 스마트 아트. 네모가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은 주기형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상자가 필요 없을 때는 텍스트 상자는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상자의 테두리에 조절점 보이시죠? 전체 조절점을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도 역시 굴림의 18자리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이 서로 알록달록해 보이고 올록볼록해 보입니다. 스마트 아트 선택하고 계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 뜰 거예요. 색상 변경. 스타일에 대해서 올록볼록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문제에서 3차원의 경사와 강한 효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도형의 크기들 좀 키워주셔야 되겠네요. 또 하나의 스마트 아트 찾아야 되겠군요. 삽입의 스마트 아트. 리스트 형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친구들 목록형에서 찾겠습니다. 항목이 하나 모자라는군요. 그럴 때는 텍스트 상자를 열으셔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막내둥이를 기준으로 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항목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색상이 알록달록해 보이니까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색상을 알록달록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강한 효과를 찾으시면 되겠죠. 글자도 맞추도록 할게요. 굴림의 18. 글자에 대한 색깔 보시게 되면 까만색으로 보이니까요. 글자는 깜장입니다. 라고 지정을 꼭 해주셔야 되겠네요. 개체들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도형들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를 묶어서 그룹화, 애니메이션 주도록 하죠. 왼쪽과 오른쪽 따로따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넓게 드래그 하셔서 왼쪽에 있는 친구들부터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 줄 거고요. 한 덩어리로 합체가 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날아오기 왼쪽에서 날아올 겁니다. 날아오기 옵션을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개체들도 넓게 드래그를 해서 한꺼번에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룹 애니메이션 주도록 할까요?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순서대로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잘 적용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링크가 걸려 있는지 애니메이션이 잘 되는지를 슬라이드 쇼로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처음부터 확인. 다음으로 넘어갈 때에 이렇게 링크 표시 보이시죠? 클릭하면 다섯 번째
차트로 잘 이동되고 있고요. 클릭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에 애니메이션,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에서 저장.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 안에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2024년 7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